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 김씨 가족의 집은 10년째 깊은 슬픔과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김씨 부부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던 아들 김민준이었다. 10년 전 그는 갓 20살이 되어 군에 입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전 중이던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군에서 보낸 빛바랜 편지 한 통과 함께 차가운 전사 통지서만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다. 그날 이후 김씨 가족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어머니 이수연 씨는 매일같이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곤 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는 민준이가 입고 갔던 낡은 군복 상의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군복에서는 이미 세월의 냄새만 날 뿐 민준이의 채취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녀는 군복을 품에 안고 있으면 마치 민준이가 곁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녀의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종종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가슴은 언제나 텅 비어 있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나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준이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낡은 앨범을 뒤적이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다. 아버지 김동우 씨는 아내보다 겉으로는 더 굳건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백발이 성성했다. 그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목공소에서 하루 종일 나무를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다. 나무를 깎고 조립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알리는 듯했다. 목공소 한쪽 벽에는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과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동우 씨는 작업 중에도 틈틈이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작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애써 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아들의 얼굴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에게 목공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과의 연결고리이자 슬픔을 견뎌내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매주 주말 수연 씨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떡볶이를 직접 만들었다. 매콤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지만 민준이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그녀는 정성껏 만든 떡볶이를 작은 냄비에 담아 동네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민준이 또래의 아이들이 수십 명 있었다. 수연 씨는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며 말했다. 맛있게 먹어라, 얘들아. 우리 민준이가 이 떡볶이를 참 좋아했단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수연 씨는 마치 민준이가 살아 돌아와 떡볶이를 먹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잠시나마 아들의 온기를 느끼려 했다. 그녀의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다른 불행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 아픈 모성애를 나눔으로 승화시키려 애썼다. 보육원 아이들은 그녀를 떡볶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동우 씨는 동네 목공소에서 묵묵히 일을 하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늘 살폈다. 그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낡은 의자를 고쳐주거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낡은 장난감을 수리해주곤 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재료를 써가며 기꺼이 사람들을 도왔다. 뭘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다 함께 사는 세상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인간적인 품성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동네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동우 씨는 매달 한 번씩 우체통에서 이상한 편지를 받곤 했다. 편지 봉투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고 주소는 낯선 외국어로 쓰여 있었다. 편지 안에는 아무런 글귀도 없었다. 오직 알 수 없는 기호 하나와 풍경 사진 몇 장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사진 속 풍경은 모두 낯설고 이국적인 곳이었다. 사막의 황량한 모습, 숲속의 낡은 오두막, 그리고 이름 모를 바닷가, 마을. 동우 씨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그 기호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기호는 민준이가 어릴 적 자신의 물건에 몰래 새겨두곤 했던 작은 칼 모양이었다. 동우 씨는 그 편지가 혹시 민준이와 관련된 것일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지만 혹시나 아내에게 괜한 희망을 줄까봐 이 사실을 비밀로 간직했다. 그는 사진 속 풍경들을 보며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곳에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요동쳤다. 그는 편지를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수연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가 군에 가기 전 직접 만들어 주었던 작은 나무 팔찌를 꺼냈다. 팔찌는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민준이가 직접 조각한 작은 칼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이 펜던트는 동우 씨가 받은 편지 속 기호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수연 씨는 팔찌를 손에, 이복순 씨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다. 베개는 눈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준이의 따뜻한 품과 생생한 목소리는 꿈이 아닌 현실처럼 느껴졌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흐느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10년간 억눌러 왔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민준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그 꿈은 그녀에게 잔인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며칠 후 김동우 씨는 다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발신인은 없었고 편지 안에는 작은 칼 모양의 기호와 함께 낯선 도시의 풍경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도시의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는 복잡했다. 그곳에는 어딘가 모르게 황폐함이 깃들어 있었다. 동우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사진 속 풍경에서 민준이가 겪었을 고통과 위험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연 씨에게 다가가 사진이 든 편지를 내밀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민준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오.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수연 씨는 편지를 받아들고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사진 속 풍경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작은 칼 모양의 기호를 보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민준이가 만들어준 팔찌의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민준이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손은 사진을 꽉 쥐었다. 그들의 낡은 집은 순간적으로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가 되었다. 그들은 사진 속 풍경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군 당국에
다시 한번 민준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전사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미 전사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해도 찾지 못했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론에 민준이의 사진을 공개하고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는 김 씨 부부의 사연이 보도되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민준이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이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모으고 민준이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민준이의 유년 시절 사진을 들고 동네를 헤매고 사람들에게 민준이의 소식을 물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살아있었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군 관련 단체나 보훈처에 문의를 넣고 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민준이의 소식을 물었다. 그들의 집에는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둔 낡은 상자가 생겼다. 그들은 그 상자 속의 증거들을 보며 버텨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더욱 희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들의 몸은 약해졌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매주 주말마다 민준이의 사진 앞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언젠가 민준이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삶은 오직 민준이의 귀환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민준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던 날, 김 씨 부부는 민준이의 기일을 맞아 조촐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 수연 씨는 민준이가 좋아했던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고 동우 씨는 민준이의 사진을 닦고 있었다. 집 안에는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이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떡볶이 냄새는 코를 찔렀지만 아무도 그 향기를 온전히 즐길 수 없었다. 제사상에는 민준이의 사진과 함께 그의 빈 군복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띵동 소리는 평온했던 집안의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김 씨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가 찾아온 것일까?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들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미세하게 요동쳤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또다시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며 천천히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우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허름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짙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의 몸은 마르고 앙상했지만 그의 어깨는 굳건해 보였다. 그는 누구일까? 동우 씨는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는 동우 씨에게 익숙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동우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었다. 설마 민준이일까? 민준아. 민준이니 동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함께 혼란이 뒤섞였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동우 씨는 아들의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우리 아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연 씨는 거실에서 동우 씨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불안감에 현관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낯선 남자였다. 그녀는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남자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이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민준이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팔찌는 낡았고 색이 바랬지만 펜던트의 칼 모양은 여전히 선명했다. 민준아, 수연 씨는 소리 질렀다. 그녀는 남자를 향해 달려가 그를 꼭 끌어안았다. 10년간 억눌러 왔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들의 품에서 오열했다. 우리 아들 정말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너를 평생 기다렸단다. 김씨 가족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민준이를 품에 안고 눈물 바다를 잃었다. 이웃 사람들도 민준이의 귀환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다. 1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이는 가족들의 품에 안겨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어려 있었다. 그는 가족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10년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아주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수연 씨는 민준이의 초라한 군복을 보며 말했다. 민준아, 이 낡은 옷은 이제 벗어라. 엄마가 새 옷을 준비해 두었단다. 깨끗하게 씻고 맛있는 밥을 먹자꾸나.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다. 동우 씨와 다른 가족들은 민준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허름한 군복 상의를 벗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군복 안에는 얇은 면 티셔츠가 있었고 민준이는 그 티셔츠마저 벗어 던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준이의 옷이 완전히 벗겨지자 그의 몸 전체가 드러났다. 그의 몸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온통 검은색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팔, 어깨, 등, 가슴, 보이는 모든 피부에는 용, 호랑이, 뱀, 그리고 날카로운 칼과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들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었다. 문신들은 정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하고 위압적이었다. 어떤 문신은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꿰뚫는 형상이었고 어떤 문신은 피를 흘리는 악마의 모습이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마치 10년 동안 그가 겪었던 전쟁터의 잔혹한 흔적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수연 씨는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아, 이게 대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공포에 질려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민준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는 순수한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아들은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동우 씨와 다른 가족들 역시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실망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들이 10년 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사이자 어딘가 모르게 위험하고 낯선 이방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민준이는 가족들의 경악에 찬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옷을 벗었다. 그의 표정은 무감각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그는 가족들의 공포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1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그의 10년 전쟁터 삶을 증언하는 끔찍한 기록이었다. 그의 귀환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안겨주었다. 가족들은 민준이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거부감과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민준이의 귀환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험을 안겨주었다. 민준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은 기쁨 대신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다. 어머니 수연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아버지 동우 씨는 굳은 표정으로 민준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순수했던 옛날의 민준이가 아니었다. 그는 온몸에 검은 문신을 두른 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낯선 존재 같았다. 집안의 정적은 민준의 문신이 드리운 그림자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준아, 이게 대체... 수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민준은 가족들의 경악에 찬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제사상을 차렸다. 그의 표정은 무감각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 아는 듯했다. 그는 가족들의 공포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1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그의 10년 전쟁터 삶을 증언하는 끔찍한 기록이었다. 그의 귀환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안겨주었다. 제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민준이를 둘러싸고 앉았다. 수연 씨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전보다 훨씬 거칠고 단단해져 있었다. 민준아, 지난 10년 동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한 거니? 이 문신들은 다 뭐냐? 수연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엄마, 아버지, 제가 겪었던 일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고통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동우 씨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았다. 아들아, 괜찮다. 네가 어떤 일을 겪었든 너는 여전히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는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지만 이 문신들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까? 동우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 문신들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삶의 흔적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겪었던 고통과 죄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민준이가 아닙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가족들에게서 스스로를 격리하려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그의 눈빛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가족들은 민준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에게 큰 벽으로 다가왔다. 특히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그들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민주는 낮에는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다. 그의 손은 나무를 다루는데 능숙했지만 그의 표정은 늘 무감각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어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인이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기고 칼에 찔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민준이 목공소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강도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놀랍도록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는 순식간에 강도의 칼을 빼앗고 강도를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강도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살상 무기 같았다. 동네 사람들은 민준이의 놀라운 모습에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이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도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민준이에 대한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 사실은 살인병기였어. 온몸에 문신을 두른 남자, 알고 보니 조폭 출신인가. 사람들은 민준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의 과거를 궁금해했고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동우 씨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준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그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준아, 네가 사람들을 구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네가 너무 변한 것 같아. 예전에 순수했던 민준이가 아닌 것 같구나.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꾸어야 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그 변화의 흔적이었다. 그것들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죄를 상징했다. 그때 민준의 작은아버지 이환성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환성은 명망 있는 사업가였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이의 귀환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과 강도 사건 소문을 듣고 민준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정말 네가 돌아왔구나. 장하다. 내 조카. 이완성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훑으며 알 수 없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환성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형님, 형수님,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모습이 너무 변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사람을 해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 김씨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민준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문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완성의 말은 비수처럼 김씨 부부의 심장에 박혔다. 그들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완성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의 과거를 알고 싶었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이완성은 민준이를 문제아로 규정하고 그를 가족에게서 격리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안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환성은 민준이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민준아, 내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다 무엇이냐? 네가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용병 생활이라도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끔찍한 일에 연루된 것이냐? 이환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환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이환성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환성은 민준이가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숨기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환성은 민준이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전쟁터를 조사했고 민준이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민준이가 10년 동안 평범한 군인이 아닌 정체불명의 용병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이환성은 민준이가 자신의 가문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준이를 가족에게서 완전히 격리시키려 했다. 민준은 이환성의 추적을 눈치챘다. 그는 이환성의 의심과 경계심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10년 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 기억들은 너무나 잔혹했고 그는 가족들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외로운 싸움에 직면했다. 가족들과의 단절을 막고 동시에 이환성의 의심을 풀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목공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아버지 동우 씨를 찾아갔다. 목공소 안에는 나무 냄새가 가득했고 작업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동우 씨는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 민준이 나지막이 불렀다. 동우 씨는 민준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냐? 민준은 아버지 앞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작은 칼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나무 팔찌를 만졌다. 이 팔찌는 어머니가 늘 차고 있던 그 팔찌와 같은 모양이었다. 아버지, 제가 1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가족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우 씨는 민준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알고 있다. 아들아, 네가 어떤 일을 겪었든 너는 여전히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는 너를 믿는다. 네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네가 괜찮다고 말하면 우리는 너를 믿을 것이다. 민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아버지의 이해와 믿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민주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환성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이자 그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었다. 그는 이제 이 문신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김동우 씨의 따뜻한 믿음은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10년간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고통이 아버지의 한마디에 잠시나마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불신은 곧 이환성, 작은아버지의 차가운 의심과 집요한 추적이라는 강풍 앞에 흔들렸다. 이환성은 민준이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이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추적은 민준이에게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이환성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용병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된 인물들을 조사했다. 그의 정보망은 놀랍도록 광범위했고, 그는 곧 민준이가 단순한 군인이 아닌 사설, 용병 조직 그림자들 내에 소속되어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림자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은밀하게 활동하는 용병 조직이었지만, 동시에 잔혹한 암살과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완성은 민준이가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형님, 형수님, 민준이가 보통 녀석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아이는 그림자들이라는 용병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은 국제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도 그 조직의 상징이라는군요. 이환성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비난이 담겨 있었다. 김씨 부부는 이환성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아들이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수연 씨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민준아, 그게 정말이냐?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 기억들은 너무나 잔혹했고, 그는 가족들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에게서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침묵은 이환성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이환성은 민준이의 침묵을 비겁함으로 해석했다. 그는 민준이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이를 가족에게서 완전히 격리시키려 했다. 형님, 형수님, 민준이는 더 이상 예전의 민준이가 아닙니다. 저런 위험한 아이를 곁에 두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준이를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나서서 민준이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이환성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욕과 함께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광기가 번뜩였다. 민준은 이환성의 협박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환성이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폭로하면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환성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이자 그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었다. 그는 이제 이 문신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그는 민준이의 전쟁터 동료이자 그림자들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선우였다. 선우는 민준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 그는 민준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민준이가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아,
네가 살아 돌아올 줄이야.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10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선우의 품에 안겨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선우야,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선우는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았다. 이 문신들 여전하구나. 우리는 모두 이 문신들과 함께 살아남았지. 이것들은 우리가 겪었던 지옥의 증거이자 동시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증명이다. 선우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선우는 민준이에게 그림자들 조직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림자들은 단순한 용병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적인 범죄 조직 검은 그림자의 하부 조직이었고, 민준이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강제로 그들의 일을 해야만 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조직원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자 동시에 조직을 탈퇴하려는 자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경고였다. 민준이는 10년 동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것이었다. 그는 조직의 수많은 비밀과 비리를 알고 있었기에 조직은 그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었다. 민준아, 그들은 너를 죽이려 할 거야. 네가 그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특히 검은 그림자의 수장인 제이슨은 너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는 네가 탈출한 이후부터 너를 쫓고 있어. 선우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선우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의 귀환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괴로웠다. 그는 선우에게 물었다. 선우야, 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닐 거야. 네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어야 한다. 선우의 말은 민준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렸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환성과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검은 그림자라는 거대한 적과도 싸워야 했다. 그때 민준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낯선 차량들이 동네를 맴돌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골목을 기웃거렸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검은 그림자 조직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환성이 흘린 정보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의 추적망이 워낙 치밀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민주는 가족들에게 위험을 알렸다. 동우 씨와 수연 씨는 민준이의 말에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민준이가 겪었던 끔찍한 과거가 현실이 되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환성은 민준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지만 낯선 사람들의 등장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위험한 자들이 우리를 쫓는 거냐? 이완성은 민준이에게 소리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공포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환성의 비난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가족들의 안전만을 생각했다. 그는 선우와 함께 집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그에게 고통이 아닌 오히려 삶의 투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주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민준은 가족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다. 수연 씨는 아들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동우 씨는 굳은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믿음과 함께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민준이에게 작은 무정의를 건넸다. 민준아, 나는 바깥 상황을 주시할게. 만약 그들이 침투하면. 알았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가족들을 지킬 거야.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이제 단순한 조직의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역사이자 그의 투지를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새벽녘, 정적이 깨지고 밖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그림자 조직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메스를 잡는 의사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놀랍도록 또렷했다. 그들이 들어왔다. 선우의 목소리가 무정의를 통해 들려왔다. 민주는 가족들이 숨어있는 곳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적들이 침투한 곳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민첩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 짙게 빛나는 듯했다. 그는 10년간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오직 자신만이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다. 이완성은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는 민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과 경솔한 행동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절규했다. 민주는 집 안으로 침투한 적들과 마주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험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들은 민준이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다. 내 놈이 감히 조직을 배신하고 살아남다니 오늘 여기서 끝장내주겠다. 한 남자가 소리 질렀다. 민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빛으로만 응답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는 10년간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 문신들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죄를 상징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민주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빠르며 모든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는 듯이 적들 사이를 누볐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하게 빛났다. 적들은 민준이의 능력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민준이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닌 강력한 전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적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튀었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을 지켜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가족들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고 숨을 고른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그에게 고통이 아닌 오히려 생명의 투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는 승리했다. 가족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수장인 제이슨이 그를 추적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제이슨과 최후의 대결을 펼칠 준비를 해야 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그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마지막 열쇠였다. 집 안에서의 처절한 사투는 새벽녘 희미한 여명과 함께 끝이 났다. 민주는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에는 칼날과 주먹이 스쳐간 상처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고통과 피로감이 몰려왔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몸에 새겨놓은 전쟁의 상흔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숨죽여 숨어있던 가족들은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자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 수연 씨는 민준의 피투성이 몸을 보자마자 비명과 함께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이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다. 민준아,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은 민준의 몸에 새겨진 끔찍한 문신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문신에 경악하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상처와 고통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동우 씨는 굳은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이완성 작은아버지 역시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민준의 상상 이상의 전투 능력과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가진 의미,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자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이 저질렀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드리워졌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까지. 이환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민준이를 향한 비난 대신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민준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님을,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끔찍한 싸움을 해왔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가족들의 품에 안겨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피로와 고통, 그리고 10년간 억눌러 왔던 외로움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겪게 한 것이 미안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우는 민준의 옆에 서서 그에게 작은 무정의를 건넸다. 민준아, 방금 제이슨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네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정면으로 승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비리장부다. 민준은 선우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비리장부. 그것은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핵심 증거였다. 10년 전 민준은 그 장부를 가지고 조직을 탈출했고 그것을 어딘가에 숨겨두었다. 그 장부는 검은 그림자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제이슨은 그 장부를 되찾기 위해 민준을 끝까지 쫓아왔던 것이다. 그 장부는 내가 전쟁터에서 탈출하기 직전 목숨을 걸고 빼돌린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검은 그림자를 영원히 끝장낼 수 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때 집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선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민준의 집에서 벌어진 싸움의 흔적과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의 시신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민준의 증언을 듣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은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었고, 민준은 그 조직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경찰은 민준과 선우의 증언을 토대로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민준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검은 그림자 조직의 상징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자신이 10년 동안 그 조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문신들이 단순한 죄의 흔적이 아니라 끔찍한 강제와 협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증거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재능과 기술이 어떻게 악용되었는지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받은 편지 속 사진과 기호, 어머니의 팔찌 속 펜던트 등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흔적들이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민준은 경찰에게 자신이 숨겨둔 비리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 장부는 제이슨을 포함한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즉시 장부를 회수하고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 모든 진실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자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 사실은 국제범죄 조직의 희생양이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민준은 이제 단순히 온몸에 문신을 두른 낯선 남자가 아니라 끔찍한 과거 속에서 살아남아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진정한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고통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투지를 상징하는 명예의 훈장처럼 여겨졌다. 수연 씨와 동우 씨는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되자 오열했다. 아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자 그들은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어루만지며 아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그들은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민준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 아버지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들의 눈물은 아들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이완성 작은아버지 역시 민준이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미안하다. 이완성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깊은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단순한 조폭 문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다. 민준은 가족들의 품에 안겨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해소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들은 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표식이 되었다. 경찰은 민준이 제공한 비리 장부와 그의 증언을 토대로 검은 그림자 조직의 수장인 제이슨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제이슨은 민준이 조직을 탈출한 후부터 그를 끊임없이 추적해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을 체포하기 위해 마지막 작전을 펼쳤다.
장부는 잃었지만 민준이를 직접 처리하여 자신의 비밀이 영원히 묻히도록 할 생각이었다. 제이슨은 민준의 집으로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대규모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민준을 완전히 끝장내려 했다. 민준은 제이슨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선우와 함께 제이슨과 최후의 대결을 펼칠 준비를 했다. 집은 다시 한번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었다. 제이슨은 민준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함께 살기로 가득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하고 살아남다니 오늘 여기서 끝장내주겠다. 제이슨은 소리 질렀다. 민준은 제이슨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싸움은 치열했다. 민준과 선우는 제이슨과 그의 조직원들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싸웠다. 민준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정확해졌다. 그는 제이슨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 대신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쥐어져 있었다. 최후의 순간, 민준은 제이슨을 제압하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눴다. 제이슨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들이닥쳤다. 민준이 미리 경찰에 제이슨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알려두었던 것이었다. 제이슨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민준은 제이슨이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의 증표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마침내 검은 그림자 조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이제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살아남아 정의를 세웠다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민준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은 민준이 제공한 비리 장부와 그의 증언을 토대로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제이슨은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민준의 증언과 장부에 담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언론은 연일 검은 그림자 조직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제이슨의 잔혹성을 보도했다.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민준은 국제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고통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투지를 상징하는 명예의 훈장처럼 여겨졌다. 수연 씨와 동우 씨는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되자 오열했다. 아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자 그들은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어루만지며 아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그들은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민준이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엄마, 아버지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들의 눈물은 아들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준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민준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완성 작은아버지 역시 민준이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깊은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미안하다. 이완성은 자신의 가진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단순한 조폭 문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다. 그는 민준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력과 인맥을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과의 싸움에서 민준이를 도왔던 선우에게도 깊이 감사하며 그에게도 사과했다. 이환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후원자가 되었다. 민준은 가족들의 품에 안겨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해소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들은 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표식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이슨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검은 그림자 조직은 제이슨의 체포와 비리 장부 공개로 인해 완전히 와해되었다. 민준은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정의가 승리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았다. 민준은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낮에는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나무를 다듬고 어머니와 함께 떡볶이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손은 나무를 다루는데 능숙했고 그의 얼굴에는 점차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는 밤에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여전히 그에게 과거의 흔적을 상기시켰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선우는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민준과 함께 목공소에서 일하거나 함께 낚시를 가거나 때로는 말없이 민준의 옆에 앉아주었다. 그는 민준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민준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선우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그들의 우정은 전쟁터에서 피어났고 삶의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선우 역시 검은 그림자 조직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군인들과 용병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완성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민준은 희망재활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전쟁 후유증을 겪는 군인들과 용병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준은 센터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상담하고 위로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환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선생님도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환자들은
민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흉터는 저에게 고통을 주었던 상처이자 동시에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도 이 상처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민준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은 많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센터에서 매주 하치유의 목공교실을 운영했다. 환자들은 민준과 함께 나무를 다듬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갔다. 나무를 깎는 소리, 나무 냄새, 그리고 나무의 따뜻한 감촉은 그들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었다. 동우 씨도 이 교실에 참여하여 민준과 함께 환자들을 가르쳤다. 부자가 함께하는 모습은 환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수연 씨는 센터에 찾아와 환자들에게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떡볶이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집밥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얻은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승화시켰다. 민준의 활동은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다. 전쟁 영웅. 이제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사로 변모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사람들은 민준이의 변화에 감동했고 그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삶의 역사이자 그의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그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그는 문신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추모 정원에 앉아 있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의 손목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팔찌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작은 칼 모양의 펜던트는 여전히 반짝였다. 이 팔찌는 민준에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유년 시절의 순수함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그는 이 팔찌를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끔찍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삶의 일부이자 그를 지탱해준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이제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평화와 감사함,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제이슨의 체포와 검은 그림자 조직의 와해는 민준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몽의 그림자가 걷히고 민준은 이제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여전히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증언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가 살아남아 정의를 세웠다는 강인한 생존의 증표이자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표식이 되었다.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보육권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 수연 씨와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아버지 동우 씨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나무 장난감을 만들었다. 그의 손은 나무를 다루는 데 능숙했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웃는 그의 얼굴에는 점차 순수했던 옛 모습이 되돌아오는 듯했다. 아이들은 민준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민준이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자 이내 그를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다. 문신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야기 속 영웅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 트라우마 치유 센터제를 설립했다. 이환성 작은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과 선우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센터는 빠르게 성장하여 전쟁 후유증을 겪는 군인들과 용병들, 그리고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 되었다. 민준은 센터의 원장으로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상담하고 위로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문신들은 제가 겪었던 지옥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흔적들을 통해 살아남았고 이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민준의 진솔한 이야기와 깊은 공감 능력은 많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센터에서 마음의 목공 교실을 운영했다. 환자들은 민준과 아버지 동우 씨의 지도를 받아 나무를 깎고 조립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나무의 따뜻한 감촉과 나무를 다듬는 규칙적인 소리는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켰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되찾았다. 동우 씨는 아들과 함께 환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고 그의 목공 기술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연 씨는 매주 센터에 찾아와 환자들을 위한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녀의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집밥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치유의 음식이었다. 환자들은 수연 씨의 떡볶이를 먹으며 잠시나마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수연 씨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녀는 아들을 통해 얻은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승화시켰고 그녀의 삶은 이제 희생과 나눔으로 가득 채워졌다. 민준의 활동은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다. 전쟁 영웅, 이제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치유사로 변모라는 헤드라인이 연일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민준이의 변화에 감동했고 그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영웅이자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삶의 역사이자 그의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그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겪었던 고통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 그는 문신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선우 역시 민준의 곁에서 묵묵히 센터의 운영을 도왔다. 그는 민준의 오른팔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상담하고 민준의 활동을 지원했다. 선우는 민준의 곁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은 듯했다. 그들의 우정은 전쟁터에서 피어났고
이제는 삶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쟁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기관이 되었다. 민주는 유엔의 초청을 받아 전쟁 피해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평화 구축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완성 작은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센터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센터의 확장을 돕고 민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민준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완성은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 오후, 민주는 치유센터의 넓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푸른 잔디 위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연 씨와 동우 씨가 함께 앉아 있었고 선우와 이환성 작은아버지도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수연 씨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팔찌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새겨진 작은 칼 모양의 펜던트는 여전히 반짝였다. 이 팔찌는 민준에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유년 시절의 순수함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상징이었다. 그는 이 팔찌를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우 씨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 돌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잠겨 있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끔찍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삶의 일부이자 그를 지탱해준 힘의 원천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평화와 감사함,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그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차.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쟁터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온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던 김민준 씨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문신이 단순한 흉터가 아닌 그가 겪었던 고통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투지의 상징이었다는 반전의 드라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김민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용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아픔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나요? 민준 씨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두 번째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